자, 안녕하십니까. 점상노트 황금맥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SK텔레콤 해킹 사건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대략적으로 이게 짧은 테마냐 아니면 긴 테마냐 요거에 대해서 파악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거, 지난주에 제가 종목만 소개시켜드리고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2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체크해드릴 거는 이번 SK텔레콤 이슈가 장기화로 될지 아니면 단기에 끝날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릴 건데요. 자, 그거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유심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심을 모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는 100만 개,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생산을 해도 최대 500만 개밖에 확보가 안 돼요. 다 합치면 600만 개죠. 그런데 SK텔레콤이 지금 고객이 2,500만 명입니다. 5분의 1밖에 5월 달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 명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4개월 동안 5월 달 포함하면 5개월 동안 계속 유심을 생산해서 교체를 해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4개월, 5개월 동안은 이 이슈가 계속될 거다.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거기에다가 밑에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이게 또 개인이 이렇게 그냥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고 나면 데이터를 옮기는 것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요, 대리점을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대리점 가서 이걸 하나 교체하는데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에 이걸 교체할 수 있는 수량은요, 25만 개. 1%밖에 되지 않아요. 요거를 열심히 해서 100%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 100일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을 걸리죠. 때문에 이번 이슈는 단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뭐가 나오죠?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테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는 이 테마를 이용해서, 이런 이벤트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요 테마가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 그러면 SK텔레콤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느냐, 그거 확인해야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통신당국에서 유심 부족하니까 SK텔레콤은 유심 부족 해결할 때까지 SK텔레콤 신규 가입 중단시켰습니다. SK텔레콤은 이러다가 1등 자리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무조건 빨리빨리 이 유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방어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빠른 해결책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슈, 바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요, 보안 투자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 보안 분야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SK텔레콤이 국내 1위잖아요. 당연히 이쪽에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관련 쇠주들, 보안주, 양자보안 관련주, 뭐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다들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혹은 M&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주들 또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여기 보시면 과방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이 정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달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단독 청문회를 연다 그랬어요. 내달이면 언제죠? 이거 4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바로 이번 달입니다. 5월 8일 날 SK 해킹 사태에 대해서 단독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5월 8일은 언젠가요? 바로 내일이에요. 그렇죠? 내일 이슈가 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슈 또 발생을 하죠? 그럼 관련주들 내일부터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이런 종목도 어떻게 공략을 할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게 사태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관심권에서 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 고수들은요, 바로 이럴 때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뭘 염두에 두고 내일 바로 SK텔레콤 관련해서 청문회가 내일 열리잖아요. 그럼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일 뭐 장중이든 아니면 장 끝나고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얼마나 내려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자,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SK텔레콤에서 회사 대응책을 냈죠. 하지만 회사들은 대부분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큰 이슈가 되지가 않아요. 관련주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화가 어렵고요.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 당연히 규제가 커지겠죠. 그러면 기업에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돈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게 바로 내일 있을 청문회 나오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규제로서 신규 영업을 정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피해 확산 방지책을 내일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럼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아마 부각이 내일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내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된 단독 청문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관련주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렸죠. 유비벨럭스, 엑스큐어, 유엔젤, 한싹, ICTK 이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 드렸던 거니까 내용이니까 종목을 한 번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담아 두시고요. 바로 종목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유비벨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비벨룩스라는 종목, 이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요 1,130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은요 매출 보세요. 6천억에 영업이익이 340억이나 돼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큰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죠. PER이 6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연결입니다. 왜냐하면 유비벨룩스는 자회사를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자회사들에서 나오는 매출 모두 다 포함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로 봐도 그렇게 비싼 종목이 아니에요. 자, 개별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52억 정도 됩니다. PER 29배. 그렇게 비싼 종목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지금 유비벨룩스의 특징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SK텔레콤의 유심을 공급하는 1등 기업, 즉 KT, LG U+, 그리고 SK텔레콤의 유심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유심을 공급하는 회사들 중에 1등 기업이 바로 유비벨룩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 상한가가 3번이 갔었던 건데요. 지금 차트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여기 우리 제 컴퓨터 좀 비춰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 상한가가 3번이 갔죠. 이렇게 한 번, 한 번, 2번, 3번 가고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 하루, 이틀, 3일, 4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1선에 딱 걸쳐 있죠. 보통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됐다가 이 정부 일정이 미뤄지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은요. 11선 혹은 21선 사이에서 조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딱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가면서 11선에 딱 걸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1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게다가 내일 이벤트가 있잖아요. 바로 청문회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올 때 음봉이 뜰 때 마이너스 7%가량 하락할 때 거래량 한번 보세요.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일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11선과 21선 사이 11선 7,100원, 21선 6,600원입니다. 요 400원, 5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부터 좀 모아 가신다 그러면 내일 반등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비벨룩스 바로 이번 유심 이슈의 1등 대장주로서 충분히 내일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한번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엑스큐어라는 종목이고요. 자, 좀 전에 유비벨룩스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죠. 자,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400억입니다. 굉장히 싸요. 그렇죠. 싼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 보세요. 1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죠.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22억. 그러니까 시총이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왜 그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냐? 이 기업은 국내에서 유심을 제작하는 1등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시장 전체 점유율 1등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좀 전에 유비벨룩스를 봤는데 이 기업을 볼 필요가 있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유심 생산하는 기업이 한 달 내내 생산을 해도 만들 수 있는 게 500만 개잖아요. 필요한 게 2,500만 개예요.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SK텔레콤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고 지금 점유율이 1등은 아니지만 이 기업의 생산 물량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기업도 바로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작년에 영업 적자였습니다. 그럼 올해 SK텔레콤 사태 때문에 흑자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이 기업의 포인트는 바로 SK텔레콤과 KT항 유심 칩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전체 시장 점유율 1등이라는 거,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 역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 역시 상한가 한 방, 두 방, 점 상한가 3방 갔었죠. 역시 시장 점유율 1등인 그런 기업답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선 바로 아래 11선과 21선까지 내려왔죠. 근데 좀 전에 보셨던 유비벨룩스하고 비슷한 흐름. 밑에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없죠. 보통 이 정도
음봉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의 절반 이상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제 거래량의 30%,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선 위에 서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 청문회 이슈와 함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한다 그러면 한 3,500원 에서 3,600원 사이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내일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은 SK텔레콤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유심 관련 종목 1등주와 2등주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자, 이 종목은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업은 종목명이요. UN젤이라는 종목이요. 시가총액 7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은 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입니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흑자인데 시총이 700억.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은 좀 할 줄 아는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이 다른 기업들하고 뭐가 다르냐? 1등 기업 앞에 유비벨룩스와 이런 엑스큐어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있냐? 당연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앞에 두 종목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앞에 두 종목은 하드웨어 쪽으로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유심칩을 직접 끼워 넣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유심이라고 그래갖고 이 심을 개발하고 있는 일렉트로닉 심칩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이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보시면 유심이 아니고 이 영어로 이 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에 있는 유심 칩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하드웨어 생산할 필요 없이 요걸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이 심 서비스는요,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갤럭시 23 이상 갤럭시 23 이상 그리고 아이폰 XS 이상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22나 20 이런 버전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구형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지금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유엔젤 역시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생산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종목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 버렸죠. 근데 이 기업은 바닥에서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레벨업이 됐죠. 5,000원에 시작해서 5,800원까지 올라섰고요. 오늘 종가 5,730원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박스권 형성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계에 따라 버전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 오늘 자리는요, 5일선 부근 5,700원이기 때문에 내일장 역시 이벤트가 있으면 튀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 종목은요, 보안 관련주인데요.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시가총액 600억 정도 되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보안 관련 이슈는 앞으로 AI가 커지건 아니면 로봇 산업이 커지건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이 기업의 특장점은 다른 종목하고 좀 다른 게 망간 자료 전송 솔루션 보안을 한다는 겁니다. 즉 PC 내에서만 보안을 하는 게 아니고 PC하고 PC 혹은 PC하고 서버에서 이 통신을 할 때 그 망에서 나오는 악성 코드나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기업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유심 해킹 이슈가 있을 때 한번 강하게 튀어 올랐었고요.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유심 관련 종목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상가 한 방, 그리고 한 방 반 정도가 나와서 올랐는데, 자,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보안 쪽에 신경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K라는 종목, 바로 양자보안 관련주거든요. 자, 그 종목 역시도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보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종목들은 양자보안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여러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